이 이야기는 호기심으로 시작해 정해진 결말로 끝납니다. 들으면 누구나 말하죠. 그냥 카드일 뿐이야. 그런데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선배에게 들은 실화입니다. 수연 씨라고 하겠습니다. 가명이에요. 서울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3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카페를 열고 저녁 9시에 문을 닫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 단골 손님 한 분이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예쁜 상자에 담긴 타로카드 세트였습니다. 요즘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재미삼아 한번 해보세요. 그분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수연 씨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손님이 워낙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냥 장식용으로라도 놔두세요라는 말에 결국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호의였으니까요. 타로카드는 카페 계산대 옆에 그냥 놓여 있었어요. 수연 씨는 한 달 넘게 그것을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저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장식품이에요라고 답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마감 정리를 하던 중에 우연히 상자가 열렸습니다. 카드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수연 씨는 한숨을 쉬며 카드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때 한 장의 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마법사 카드였습니다. 그림이 생각보다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진짜 예술품이네라고 생각했죠. 호기심에 다른 카드들도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여제, 황제, 연인, 죽음. 각각의 그림이 독특하고 의미심장해 보였어요. 한 번쯤 의미를 찾아봐도 되겠네. 수연 씨는 핸드폰으로 타로카드 해석법을 검색했습니다. 생각보다 자료가 많았어요. 각 카드마다 상세한 의미와 해석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간단한 3장 스프레드를 시도해봤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온 카드들이 자신의 상황과 묘하게 들어맞는 것 같았어요. 우연의 일치겠지만 신기하네. 수연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한 장씩 뽑아보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운세 같은 느낌으로요. 처음엔 정말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타로카드는 아름다운 예술품처럼 보였어요.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아하고 신비로웠죠. 그리고 해석들도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좋은 기회가 올 것, 사랑이 찾아올 것,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몇 주가 지나자 타로카드는 수연 씨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카드를 뽑고 밤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카드를 뽑았어요. 카페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번 봐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수연 씨는 처음엔 전 잘 모르는데 라고 사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취미로 하는 거니까 재미로만 보세요. 수연 씨는 이렇게 말하며 손님들에게 카드를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건 한 번만 해서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완전 맞는 것 같아요라는 말들을 들으니 수연 씨는 뿌듯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타로 공부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타로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도 타로 관련 채널들이 많았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취미치고는 너무 깊이 빠지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혼 문제 때문에. 혹시 카드에 답이 있을까요? 수연 씨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건 단순한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상담이었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라고 말하려다가 그 손님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 번만 봐드릴게요. 하지만 참고만 하세요. 카드를 펼쳤을 때 수연 씨는 깜짝 놀랐어요. 나온 카드들이 그 손님의 상황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배신, 이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들이었습니다. 손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맞아요.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감사의 표시로 돈을 건네려고 했습니다. 수연 씨는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냥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고요.
하지만 그 손님은 고집을 부렸어요.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꼭 받으세요. 결국 수연 씨는 마지못해 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그냥 한 번만이니까 괜찮겠지. 수연 씨는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타로 잘 보는 사장님이 있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탔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수연 씨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급한 일이라서 다른 곳은 너무 비싸고 친구 소개로 왔는데 라는 말들을 들으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괜찮다, 취미로 하시는 거라도 상관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계속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수연 씨는 정말 참고용으로만 보겠다는 조건으로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점점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규칙은 있었지만 언제나 예외가 먼저였습니다. 원래는 안 하는데 이번만 특별이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3개월쯤 지나자 수연 씨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운영했지만 타로 상담이 주 업무가 되어버렸어요. 하루에 7-8명씩 상담을 해주는 날도 있었습니다.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2에서 3만 원씩 받던 것이 점점 늘어서 한 번에 5에서 10만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카페 매출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 정도면 부업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수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담받던 손님 중 한 분이 카드에서 나온 말을 너무 맹신한 거예요. 카드에서 이직하라고 했으니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는 놀라서 말렸어요. 그건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한 거지 진짜로 하시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손님은 카드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몇 달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수연 씨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잘못 봤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수연 씨는 억울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어요. 내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한 게 아닐까? 그런 일이 몇 번 더 생겼습니다. 카드 해석을 맹신한 손님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수연 씨 탓으로 돌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수연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타로 상담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공 사례들도 많았어요. 정말로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까 괜찮겠지. 수연 씨는 자신을 위로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카드를 볼 때마다 부정적인 카드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죽음, 악마, 탑 같은 불길한 카드들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카드가 뭔가 말하려는 건 아닐까? 수연 씨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타로 카드에 의존하면 악령이 붙는다.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글들이었어요. 설마 그런 일이? 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연 씨 자신이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예전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는데 점점 모든 걸 카드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의 운세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카드를 뽑았어요. 심지어 점심 메뉴도 카드로 정했습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이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타로 카드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신비로웠어요. 그리고 수연 씨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수연 씨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 봄 수연 씨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심각한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20대 여성이었는데 남자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언니, 정말 급해요. 오늘 답을 정해야 해서. 그 손님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연 씨는 평소처럼 카드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나온 카드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죽음, 악마, 탑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모두 극도로 부정적인 의미의 카드들이었죠. 수연 씨는 당황했어요. 이런 카드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대로 말하기도 어려웠어요. 좀 복잡하네요. 수연 씨는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님은 간절했어요. 제발 정확히 말해주세요. 전 언니를 믿어요. 결국 수연 씨는 카드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카드에서는 그 남자와의 관계가 매우 위험하다고 나와요. 당신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그 손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즉시 관계를 끊으세요. 지금 당장요. 수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손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카드가 그렇게 말한다면. 2주 후 그 손님이 다시 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밝았습니다. 언니 덕분에 큰 화를 피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남자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수연 씨는 안도했어요. 동시에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가? 그때부터 수연 씨는 더욱 과감하게 카드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참고만 하세요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수연 씨를 더욱 신뢰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라는 말들을 듣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수연 씨는 점점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내게는 남들이 없는 능력이 있어. 그때도 본인은 여전히 도움을 주는 선한 일을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카페는 거의 운영하지 않게 되었어요. 타로 상담이 훨씬 수익성이 좋았거든요. 하루에 10명 이상 상담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수연 씨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었고 악몽을 자주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자꾸 나타났어요. 스트레스 때문인가? 수연 씨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 생겼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없는 일도 있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타로카드 자체였습니다. 밤에 카드들이 혼자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카드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착각이겠지. 수연 씨는 자신을 달랬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이미 타로 상담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2020년 여름 수연 씨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인 모를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진짜 원인을 알고 있었어요. 타로카드 때문이라는 걸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안 하면 어떻게 살아? 이미 타로 상담이 주 수입원이 되어버렸어요. 카페 수익은 거의 없었고 다른 기술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 의존이었어요. 수연 씨는 이제 타로카드 없이는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부터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까지 모든 걸 카드에 물어봤어요. 카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수연 씨를 지배했습니다. 친구들도 수연 씨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너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 맨날 카드 얘기만 해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연 씨는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쟤들은 내 능력을 질투하는 거야. 점점 기존 인간관계에서 멀어졌습니다. 대신 타로 관련 커뮤니티나 상담 고객들과만 어울렸어요. 그들만이 수연 씨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 수연 씨는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그런 폐쇄적인 환경에서 수연 씨의 믿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타로 카드가 진짜 미래를 보여준다고 자신에게는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연 씨의 예언이 틀리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어요. 손님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카드가 틀렸으니까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수연 씨는 변명했어요. 카드 해석이 잘못됐나 봐요.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본인은 여전히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선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타로카드에 완전히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진 거였죠.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과 돈이 모두 헛수고가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인지 부조화도 작동했습니다. 현실과 자신의 믿음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해서 해석했어요.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야. 카드는 절대 틀리지 않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규칙은 있었지만 언제나 예외가 먼저였습니다. 원래는 하루에 3에서 4명만 상담하기로 했는데 급하다는 말에 계속 예외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연애 상담만 하기로 했는데 다른 건 안 되냐는 요청에 사업, 건강, 심지어 투자 상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국이 왔습니다. 2020년 겨울 수연 씨의 잘못된 조언으로 큰 피해를 본 손님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사기 혐의였습니다. 그 손님은 수연 씨의 조언에 따라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카드에서 대박이 날 거라고 했잖아요. 수연 씨는 당황했어요. 전 그냥 참고용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카톡 메시지에는 카드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100% 확신해요 같은 말들이 남아 있었어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수연 씨의 잘못된 조언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혼한 사람, 회사를 그만둔 사람, 돈을 잃은 사람들. 모두 수연 씨의 카드 해석을 믿고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수연 씨는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카페도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잃었어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몇 년 전에 밝고 건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척하고 어두운 표정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거지? 수연 씨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타로카드가 자신을 도운 게 아니라 파멸로 이끌었다는 걸요. 그때도 본인은 여전히 선한 의도로 사람들을 도우려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자신도 망치고 다른 사람들도 망친 거였습니다. 수연 씨가 빠진 함정은 단순하면서도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타로카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에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수연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타로카드든 사주든 다른 점술이든 비슷한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제는 점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의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하지만 점점 중요한 결정까지 맡기게 되죠. 경계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만 봐달라는 요청이 반복될 때. 이건 이미 의존이 시작된 신호예요. 둘째, 일상의 모든 결정을 점술에 의존하기 시작할 때. 점심 메뉴부터 중요한 선택까지 모든 걸 카드에 물어본다면 위험해요. 셋째, 점술 결과가 틀려도 계속 합리화할 때. 해석이 잘못됐다, 운명이 바뀐 거다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이미 깊이 빠진 상태예요. 넷째, 기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점술 관련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때.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은 현실 감각을 잃게 만들어요. 여섯째, 점술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취미가 사업이 되면 객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일곱째,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도 그대로 믿고 행동할 때. 이건 정말 위험해요. 중요한 건 점술은 절대 삶의 지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미나 참고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는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수연 씨는 지금 평범한 직장에 다니며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타로카드는 모두 버렸어요. 다시는 그런 걸 만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함정에 대한 경고일 뿐입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믿었지만 어쩌면 가장 많이 속인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